오늘 스피커 상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컴퓨터로 전체적으로 환경 설정하는 걸 한번 손을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빼버릴게요. 지금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음성으로 좀 한번 들리신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들립니다. 음성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지금 음성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혹시 음성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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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시는구나. 아유, 이게 오늘 상황이 안 좋네요. 자, 네. 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김학용 대표님이, 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트리거 쪽도 지난주 그다음 오토 원타임 오퍼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어, 업셋 다운셋 요런 개념들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후속 퍼널하고 이제 자동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거고 주요 말씀 나눌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음, 그래서 일단 후속 퍼널 좀 말씀드리고 후속 퍼널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제가 후속 퍼널에 대한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후속 퍼널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연속극 시퀀스 퍼널하고 사이트 이메일, 브로드캐스트 이메일 좀 용어가 낯선데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 쭉 이어서 제가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또 퍼널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면 자 후속 퍼널이 들어봤다. 후속 퍼널이 뭔지 근데 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1번 우리 채팅방에다 1번 내 후속 퍼널 뭔지 안다. 1번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후속 퍼널을 그래도 알고 후속 퍼널 잘 해보고 해봤다. 후속 퍼널 설계를 한번 직접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후속 퍼널 보고 운영해봤다. 없으신가요? 2번? 후속 퍼널, 후속 퍼널을 직접 해보나 이렇게 하신 거 경험은 그닥 없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후속 퍼널, 자, 채찌피티는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사용자가 한번, 네, 후속 퍼널은 이게 보통 우리 이야기하기도 하고 후속 조치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우리가 먼저 쉽게 지난 했던 걸 많이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먼저 유입 트래픽 만들고 트래픽을 만든 다음에 이 유입 트래픽을 페이지로 유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그넷을 통해서 넷을 통해서 리드를 교수님, 네,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예. 네, 지금 이제 보이시죠? 예, 유입 트래픽, 랜딩 유입, 리드 마그넷, 리드 생성이 됐는데 이 리드 생성이 그랬을 때
목표가 이게 첫 번째 목표가 1차 목표가 뭐다? 우리 지난 쭉 하면서 했던 거는 1차 목표는 뭐다? 리드를 생성하는 거다. 즉 우리 제품 구매할 가능성 있는 잠재 고객이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리드를 생성 2차 목표 말씀하셨 1차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차 목표는 여기서 리드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판매가 목적이 아니다.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목표다. 그러면 2차 목표 2차 목표는 이분들에게 확보된 리드를 대상으로 최초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방법이 우리가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뭐 웨비나도 될 수 있고 1대1 코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품 체험 또는 방문 상담 무료.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 자, 이 리드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제안을 우리는 하고 2차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그, 결국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지가치를 제공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초에 구매하는 걸 우리가 설정하는 거에 대한 중요 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리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2차의 목표는 요 단계 중간에 우리는 뭐냐? 지금 오늘 뭐냐? 터널 또는 후속 조치를 하는 목표가 뭐다? 신청한 리드가 실질 웨비나에 및 기타 2차 참가를 독려하는 것에 독려하는 말거든. 내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후속 조치를 통해서 2차적으로 제한국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데 보통 이 생각보다 처음에 리드를 생성한 다음에 2차 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는 많아야 30%에서 한 35%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리드가 실질적으로 2차 참여하는 것. 비중 이 정도. 근데 좀 잘하면은 매력적으로 잘 되면 이게 한 50%도 넘어가더라고요. 50, 60%도 넘어가더라고요. 어제 B2B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세미나를 했을 때 신청했는데 라이브에 참가하신 분이 한 20명 정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뭐 그 정도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150보다 조금 넘는 그런 건데 그 정도. 자,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여기 후속 조치에서 하는 것 자체는 뭐다? 어, 처음에 우리가 랜딩에서 제안한 거 아니면 랜딩과 이 리듬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또 고객과의 어떤 공감 또는 경험을 제공하고 또 제안자의 교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안 즉 2차 제안이 2차 제안 이런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왔느냐? 이제 뒤에 가면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느냐면은 뒤에 가서 이제 같이 확 드라마 시퀀스라는 용어 두 번째는 뭐냐면 사인 이메일 예.
요런 걸 알고 있는 거, 이걸 왜 배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어떻게 잠재고기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서 어떻게 이 육성단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대부분이 뭐냐, 우리가 이벤트나, 그죠? 홍보 메일을 보내는 또는 메시지를 보내 용도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보다 우리 회사 소개 페이지, 우리 제품 소개, 그죠? 또 뭐 제품의 특장점 이런 걸 이제 막 보내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활용한 게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관계의 목적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 즉 이런 어떤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좀 바뀐다. 즉 그런 부분들을 이제 브로드캐스트 이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시퀀스 이메일과 사인필드 이메일, 브로드캐스트 이메일이 뭐냐? 이 개념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핵심적 목표는 뭐다? 아까 목표가 명확하죠? 생성된 리드를 이 차에 참여하게끔 이끌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할 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존에 했던 방식이, 브로드캐스트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시퀀스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건지 이해하시게 되면은, 아, 우리가 후속폰 어떻게 운영하느냐, 2차 제안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서 내가 우리가 최초로 구매하는 자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것 자체, 이해 자체가 바로 후속 조치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걸 우리가 퍼플렉시티가 정리를 잘해줘요. 퍼플렉시티를 일단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자, 후속폰 드라마 시퀀스와 그다음 브로드 캐스트 이메일의 차 한번 보자고요. 우린 지금 브로드캐스트 이메일 방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자, 양식을 딱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특징 뭐냐?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시간대로 가는 가는 것들인데, 브로드캐스트 이벤트나 상황에 따라 발생을 하는 거, 정보 전달을 단기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데 목적인 거고, 뭐 그다음 각각의 어떤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구매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 이 구매 전환을 제한하는 게 되겠죠, 그죠? 스토리 뭐이 스토리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가지고 한번 하는 거를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 중심으로 공감을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처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경험 제공하고 나의 캐릭터를 통해서 제안하는 것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토크 스토리 제안 같은 이런 하나의 스크립트로 그러니까 상품 이야기가 아니라 공감에 공감을 만들어내고 공감 제한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에 비해서 내 문제를 새로운 기회라는 그 점에서 이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브로드캐스트 적으로 뉴스레터 같은 거 보내죠. 뉴스레터 같은 거 보내면서 거기 이벤트 하는 거, 모션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내는 바로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식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이메일인 거예요. 근데 터널에서 우리가 잠재 고객의 리드 그 고객을 2차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드라마 시퀀스 방식인데 이 드라마가 1편, 2편, 3편 있으면은 1편이 끝날 때 되면 2편이 뭔가 기한 거를 마지막에 꼭 집어넣잖아요. 그죠? 또 2편 궁금하게 만들고 4편이 궁금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단계가 그 다음 단계 연결까지 그 다음 단계를 궁금하게 하는 요소를 그런 게 이제 드라마 시퀀스 이메일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 시퀀스와 필드 이메일의 기업에서 보통 제가 봤을 때 이런 헌 다시 해야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렸다가 수정해서 다시 할게요. 아, 드마마인데
아, 이런 오탄 했는데도 뭐, 찾았잖아요. 그죠? 드라마 시퀀스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시퀀스,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스토리가 순차, 사인필드는 뭐냐? 독립적인 이야기를 봐. 두 번째는 목적은 구매 전함이 여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샤워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한 거지만 의미 없는 재밌는 것들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뭐 강타 제한에 대한 강력하고 집중적인 제한인 거지만 부드럽고 간접적인. 자, 어떤 맥락이냐면은 우리 회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오픈, 그래서 거기서 100개 정도의 새로운 리드를 생성한 거야. 그래서 이제 2차 단계로 만약에 다시 그 웨빈 아니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웨비나를 여는 걸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보내는 거 자체의 드라마 시퀀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보내고 고객들한테 후속 조치를 했는데도 고객이 뭐냐 반응이 없는 거죠. 뭐 아니면 뭐 메일 보내도 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한 세 번 고객들한테 계속 컨택트에 대한 어떤 메일이나 문자나 아니면 때로 채널톡이나 이렇게 해서 채널 방식을 통해서 고객과의 어떤 그다음 를 진행을 했어요. 드라마 시퀀스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때는 온다. 여기는 고객이 지금 당장 뭔가 우리에게 진행될 준비했다는 판단으로 해서 그 고객과 용 고객 또는 아니면 이탈 고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객한테는 뭘 보낸다? 차 목적이 뭐죠? 이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고객이 행동인 거죠. 그에 비해서 샌필드 이맨들은 뭐다? 남 썸을 타는 관계였던 거예요. 지금 막 시퀀스 썸을 타기 위해서 막 작업을 하는 과정인데 반응이 없어요. 썸 타고 됐으니 시큰둥해. 그 내가 우리 썸 타는 관계 하지 말자. 그러면 그냥 그 대신 내가 너무 안 주는 선에서 그냥 우리 보면 인사 편하게 그냥 편하지 않는 관계로 지내자. 라고 하는 게 이 사인필드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보내지는 정보가 뭐다? 없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가끔씩 나한테 돈 얘기들을 가지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가 기회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수 있도록 포를 구성하는 게 바로 이런 사인필드 이메일의 어떤 목적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회사에서는 이게 구분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라마 시퀀스를 가지고 2차 전환을 만들어야 되는 목표 자체가 이게 보낸다. 앞에서 우리가 보낸 것처럼 이게 활용한다. 바로 브로드캐스트 접근하는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회사가 일상적으로 이미 리스트 그냥 뉴스레터 보내는 보다 브로드캐스트 이메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벤트를 한가 그죠? 할인을 한다든가 그래서 공통으로 다 보내는 거는 뭐다 브로드캐스트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전시회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리드가 생성됐어. 그 4차 목표에 해당되는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이다. 그때 집중적으로 보는 메일이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런 걸 고객과 소통하는 건 뭐다? 드라마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필은 아까처럼 그렇게 드라마 시퀀스 이메일을 통해서 이 고객들을 가지고 평상시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이 뭐다? 사인필드 이메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후속 퍼널이라는 거를 할 때 미리 말할 때 이제 러셀 브랜스틱이 얘기했느냐 드라마 시퀀스는 후속 퍼널 후속 조치라고 보지만 사인필드 이메일이나 그다음에 여기 있는 브로드캐스트 이메일 후속 퍼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는 후속 퍼널의 목적이 뭐다? 정하고 그 레드를 그 다음 단계로 끌어나가는 퍼널 목표가 뭐 퍼널의 단계 속에서 퍼널의 2차의 목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계적인 시퀀스 드라마 시퀀스라고 해요. 그걸 후속 퍼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로드캐스트는 이런 사인필드 이메일 같은 후속 퍼널이라고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사인필드 이메일이나 브로드캐스트 이메일 2차적인 어떤 것을 딱 타겟팅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브로드캐스트가 일상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인필드는 그거고
그다음에 뭐냐면 회사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일시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어떤 그런 메시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아까 1차 목표로서 1차 목표로서 1차 리드를 생성했단 말이에요. 1차 목표로 리드를 생성해서 광고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나 고 그다음에 그 2차 목표를 가지고 뭔가 아니면은 일단 하든 아니면 이런 걸 할 때 그쪽 행동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할 때 일정 정도 공감을 끌어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후속 조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이 후속 조치를 만들 이걸 어떻게 만드냐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스크립트라는 걸 갖고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스크립트 이 후속 번호를 한번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거기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단계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후속 이제 여기서 말하는 후속 번호 시퀀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드를 후속 때 리드의 따라서 후속 퍼널 설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때 렌즈에 유입이 될 때 유입도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를 많이 설계를 하다 보면은 내가 타겟팅한 고객들의 온도들이 후속 조치도 달라져. 자, 콜드한 리더는 우리가 그때 는 문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 문제 모르는 어떤 리드들을 우리가 콜드 리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서 보면은 약간 인지가 있는, 그죠? 인지 단계에 있는 그리고 고객들을 우리는 고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제가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는 걸 판단해주고 정보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웜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 문제가 어떤 게 있고 그걸 궁금한 업체가 누구 정도 있는지까지 아는 고객들을 우리는 그랬어요. 이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한 신뢰감을 만들어주는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 자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도 알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알고 그래서 우리 또 그다음에 유튜브도 여러분들 알아. 근데 단지 아직 결정하겠다고 결정된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고객이 유입될 때 그 유입되는 고객에마다 유입 고객 중에 그래서 뭐 기존 고객 리스트가 있을 거고 그죠? 탄국 도행 리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영 미디어 또는 유튜브 같은 이런 그다음에 광고 채널로 들어올 때 보통 가 홀드 리드가 많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웜 리드가 많다고 보게 되고 그걸 대상으로 하는 같은 게 아무래도 이쪽은 핫한 리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나 이번에 뭔가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 이번에 퍼널 설계의 목적이 또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 내가 할 때 이번에 좀 더 이런 따뜻한 고객을 대상으로 빠르게 뜨고 뭔가 전환을 시키는 게 나의 목적이야. 아니, 나는 이번에 과일처럼 좀 콜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게 목적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랜딩 페이지에 만들어지는 달라진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리드 마그넷도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후속 퍼널도 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구분해서 이런 걸 설계할 수 있다면 정말 고객들에게 맞춤화된
콘텐츠나 이런 걸 갖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려하면 다음에 그다음 2차 제안에서 뭔가 내가 나를 개최하든 아니면 적으로 상담을 하든 아니면 체험을 하든 아니면 뭐 방문 상담을 하든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요 고려하는 거 작성할 때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이 후속 코너를 만드는데 3번, 4번 편 보내는데 뭘 어떻게 보내지? 난 쓰고 싶은데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나 글 좀 잘 못 쓰는데 어떤 이제 내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내면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아이디 것들이 이제 이런 챗GPT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챗GPT를 챗GPT의 프로젝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젝트 기능과 또 하나는 직접 여기 운영하는 시스를 이용한다. 뭐 그 부분 사용하는 걸 말씀드렸고, 자, 이제 프로젝트 중에 제가 S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지난 시간에 같이 해보면서 제가 이 프로젝트도 쭉 첨부를 했죠. 첨부하는 거 쭉 이렇게 파일 첨부했고, 그죠? 뭐 비트고, 그다음에 내가 비트에서 나눴던 쭉 대화 창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여기 질문할 때 여기에 첨부 여기에 나눴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내가 내용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에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좁혀져서 답변이 나오겠죠. 자,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써보자. 자, 자, 그래서 우리 때 몇 가지 스크립트가 있어요. 자, 스크립트가 이제 대표적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잠깐만요. 오늘 교재를 만든 것 중에 내 방법은 모르지만 이미 이 방법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러셀 브랜선의 마케팅 자, 첫째 누구 왜 어떻게라는 스크립트 스토리 솔루션 스크립트 아니 브리지 스크립트 이걸 가지고 어, 이, 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챗GPT는 그걸 학습하고 있거든요. 학습 그 관점에서 내가 4단계의 어떤 시퀀스 할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크립트 개별력에 대한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 그쪽에 초점이 맞춘 시간이 아니니까. 자, 여기 프롬프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GPT 음성 인식이 안 되네요. 여기서 바로. 자, 오늘 그럼 제가 오늘 나는 B2B 기업 마케팅 호너 전문 에이전 마케터 호널 호널 시퀀스 후속 폰을 설계하고 싶어. 폰, 퍼널의 프로세스 랜딩 페이지 광고 신규 트래픽을 만들고 들어 랜딩 페이지에 유입을 리드해서 신규 리드 리드으로 위나를 개최할 거야.
웹 1대1 무료 팀 1시간 무료 코칭권과 회사를 방문하여 맞춤 시간 선을 설계 강의 또는 코칭을 하려고 해. 자, 정확하게 이제 제가 업무에 대한 1차 유입의 방식과 2차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너는 S2B, B2B 마케팅을 15 전문적으로 해온 전문가야. 다양한 기업의 생성과 그다음에 육성 경험했어. 특히 리드 드럼 시퀀스로 고객에게 공감을 이 경험을 공하여 2차 제안에 참석을 이끌 시나리오와 콘텐츠 제작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4단계 시나리오 작성해줘. 시나리오 작성할 때 러스 누가 무엇을 왜 어떤 스크립트 기반으로 시퀀스 시나리오 작성해줘.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각 단계를 만들 정이야.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SMB 대표 마케팅 시 임원 팀 리더 볼 것이야. 직접 실무 경험을 갖고 전문성 사람이 쓴 톤으로 글을 작성해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딱 정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저를 상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친구를 아테나라고 부릅니다. 아테나가 자, B2B 기업의 광고 이후 리드 시키는 후속 번호를 시켜서 같은 4단계를 구성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제시했죠. 그리고 롯데가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구조를 기반해서
대표 및 시리의 관점에서 공감과 몰입 유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드라마 번을 자, 웨비나 스포츠 신청 온라인 사이트 컨설팅으로 자르게 유소한 게 흔들리신 이제라도 뭐라도 바꿔야 한다. 누가 무엇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다 조용한 위기 숫자만 늘리면 줄면 괜찮을 줄 알았다. 콜드 또 실무자 또는 팀장 새로운 가능성 팔 수 없는 리드 퍼널의 중요성 있는 방법은 찾는 C레벨 뭐 이렇게 해서 4단계 이렇게 표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내가 이렇게 글을 작성하니 이렇게 마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갖고 또 한번 해볼게요. 위에 시나리오를 러셀 브런슨 에피파니 브리지 스토리 스크립트 기반으로 4단 시퀀스로 시나리오 작성해줘. 자, 그리고 F 스토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 갖고 와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F 스크립트의 기본 구조 반영해서 작성해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F-바이너리 스크립트 기반 컨스를 BT를 예상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했습니다. CEO, C레벨 위에 있는 게 맥락이 가죠, 그죠? 그래서 F 흔들리는 리드의 현실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 이야기입니다. 백스토리가 배경 이야기는 나도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 이제 사례를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똑같은 건데도 이야기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경 이야기, 그죠? 여기 이제 구체적인 이제 경시에서 300장 리드를 보는데 어디로 사라진 걸까? 명겼는데 80% 연락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공감. 그다음에 그다가 하기 전에 조언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리더이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콜드 원 나누고 MQPD 리드 그다음 시험 흐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웨비나 신청이 새벽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문가라는 분 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리드 매출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컨버가 모두 접점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광고 클릭 수가 아닌 전환과 매출을 본 리드의 뭐가 시기 이러면서 광고비를 늘리면 리드가 늘은 전환은 별도의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풀어내죠. 그리고 3사 제품 경쟁 공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됩니다. 신뢰관계를 쌓고 관계를 이습니다. 그래서 웜리드 전용 이메일을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퀀스를 만들었다. 그죠? 온도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이제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단계 퍼널이라는 전환의 기술. 광고를 드렸지만 성과를 미미했대. 한 달에 200개의 리드를 받았지만 세일즈 퀄리피드 리드입니다. 공업이 준비된 리드는 없었고 또 없습니다. 리드 콜링이나 그 다음 MQL 기준을 통해서 회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신의 회사는 리드를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폰 이야기를 했고 이게 우리 새롭게 아하 포인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군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객분 탑오브 퍼널, 미들 오브 퍼널에서 세 가지 단계별로 중요하게 문제를 정리하고 데모 영상 사례를 제공하고 그 단계별로 콘텐츠를 제안하는 프로세스를 세일즈 퀄리피드 리드 세일 준비가 된 전환율이 7%에서 18%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리드 그래서 영업 파이프라인, 마케팅 영업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게 됩니다. 4단계는 실행과 대안. 자, 이래서 백스토리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퍼널 우리 회사에서 퍼널을 어떻게 만들지 남았습니다. 뭐 템플릿 같은 게 없고 그래서 회사의 리드를 매출 연결하는 퍼널을 써줍니다. 이런 코칭과 설계 제안을 들었고 웨비나를 만든 것이 회사의 제안이 그래서 이 웨비나를 이렇게 똑같은 어떤 조건인데도 이 스크립트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죠. 근데 처음 이런 시퀀스
되게 힘들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이거 하려고 막 며칠 밤새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도 훌륭하지 않나요? 자, 훌륭하다 보십시오. 아, 괜찮은 것 같아. 한번 1번, 자, 쉬입니다. 한번 쉬고 어, 하겠습니다. 자, 잠깐 공유를 중지해. 자, 예. 지금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아까 뭐 껐다 키고 이래가지고 녹화가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녹화가 되면 제가 영상 공유해드리는데 안 되면은 공유해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지금이 10시 8분이네요. 지금부터 한 10시간까지 잠깐 휴식을 하고 그 다음 시간 일요. 네, 잠깐 휴식합니다. 계속 지금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낮에 컴퓨터가 계속 뭔가 버벅거리더니 오디오 설정이 뭔가 흐트러진 것 같아요. 네. 말이 계속 끊기, 네, 마이크가 계속 수시로 지금 기본 스피커에서 또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에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기본 마이크를 한번 바꿔보고요. 이걸 한번 빼버릴게요. 혹시 제 말씀 들리면 1번 한번 좀 눌러주실래요? 저 말씀 들리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제가 마이크가 지금 원래 세팅되어 있는 걸 빼버리고 지금 카메라 마이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체를 해서 일단 써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스크립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스크립트를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고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결국 이런 답들이 여기 프로젝트 안에서 프로젝트 첨부한 파일을 가지고 답변을 끌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 자체가 관련성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중요하게 많이 활용되는 도움되는 거라는 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신다는 거 참고로 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두 번째 이제 에피바니 브리지 스토리를 갖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걸로 한번 어, 스크립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스크립트는 스타 스토리 솔루션 스크립트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화면 공유 안 됐습니다. 러셀 브론슨의 스타
스토리 솔루션 스크립트를 활용한다는 걸 가지고 러셀 브랜슨의 교수님, 화면 공유 필요합니다. 스크립트로 4단계 시퀀스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 스타 스토리 솔루션은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짧은 영상을 만들 때 많이 쓰는 스크립트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광고, 이메일, 랜딩 페이지에 적합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리드를 드라마틱하게 연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 리드는 있는데 왜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요? 스타, 주인공, 한 중소기업의 B2B C레벨 임원, 매년 전시회 광고에서 수천만 원에 투자해서 매출은 그대로였다. 스토리, 올해도 400개가 넘는 리드를 받았는데 작년보다 줄었다. 매출이. 광고는 돌았고 홈페이지 방문 늘었지만 전화 문의는 점점 줄어들었다. 영업팀은 리드를 연구받고 이거 진짜 고객 맞나요? 라고 묻는다. 결국 대부분 리드는 연락조차 받지 못한 채 사라진다. 자, 이야기에 대한 거고요. 솔루션은 문제는 광고 전시회가 아니라 퍼널이 없었다. 결국은 뭐냐면 2차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후속 퍼널, 후속 조치가 왜 하느냐. 궁극적으로 2차의 어떤 제안에 공감을 끌어내고 2차의 웨비나든 1대1 코칭이든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핵심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오늘 여러 가지로 꼬이네요. 화면 상태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아, 제가 이런 경우는 정말 웨비나 몇 년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보이시면 1번 좀 눌러주세요. 아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니까 이 많이 헤매네요. 자, 그래서 스타 스토리 솔루션으로 해서 자, 이제 1단계 자, 보시죠. 한번 보자. 네, 좋습니다.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성과 없는 퍼포먼스 이유를 퍼포먼스 마케팅 이유는 따로 있다. 그리고 따뜻한 리더에게 퍼널 도입비 필요성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예산은 입에 늘렸지만 뭐 문의는 적다. 그래서 스토리는 그다음에 솔루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케팅 영업은 따로 놀면 망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왼쪽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첨부한 파일과 왼쪽의 대화 내용에서 현재 B2B SMB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안의 문제점에 관련해서 제가 올려놓은 컨텐츠들이 여기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제가 의도하는 이 퍼널 시나리오와 또 2차 제안의 목적에 맞게끔 지금 컨텐츠가 후속 퍼널이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되면은 훨씬 러프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차가 마케팅과 영업이 따르면 망한다. 그다음에 1대 무료 퍼널 코칭 전략 신청하기. 아까 2차 제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거기에 2차 제안에 들어가는 걸 여기서 신청하는 것들 제안이 여기 바로 들어가는 걸 필요하다고 또 제시를 여기 쭉 들어가는 거죠. 후속 퍼널에다가 CTA를 이제 거기에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4단계 퍼널 도입을 위한 기업의 변화는 달랐다. 실행을 유도하는 고객 사례 플러스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게 목적이다. 자, 2시간 퍼널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의 통합업체 실체 사례. 그 다음에 기존의 영업 주기가 6주에서 3주로 단축됐다. 매출은 3배 향상됐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여기는 시나리오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나는 이걸 동영상을 만들 거야. 동영상에 필요한 5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만들 거야. 동영상을 만드는 데 대한 영상 만드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딱 만들어줘요. 자, 예를 들어서
B2B 시나리오 4단계 좋았어. 가끔씩 칭찬도 좀 해줍시다. 제안해 주었어.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5분 이내 각 한 편당 5분 이내 동영상 비디오 세일즈 레터를 만들 거야. 비디오 영상을 만들 시나리오를 작성해줘. 1단계에서 4단계 각각 시나리오를 작성해주고 나는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줘. 시나리오의 톤앤 매너는 B2B, SMB 기업의 대표나 또는 C레벨 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경험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톤앤 매너로 작성해줘. 이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주로 이제 쭉 해서 보여드리는 이런 프롬프트들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의도하는 목적을 전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갈수록 프롬프트는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도 나오고 또 프롬프트도 정교해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훈련들은 좀 해보시는 과정들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게 결국은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래가지고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게 어떤 날은 크게 미국에 영향을 안 받는데 어떤 날은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이미지 생성을 한 1시에 했는데 이미지 하나 생성하는데 15분 기다리세요. 첫 번째 이미지는 금방 생성했어요. 두 번째 이미지부터는 15분 기다리세요. 또 들어가니까 7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정말 그 끈질기게 그걸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평상시에 걸리는 것보다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지금 아마 다시 한번 제가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F5를 눌러서 제대로 얘가 인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뭔가 지금 로딩이 챗GPT 접속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아,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아까 프로젝트로 다시 들어갔고요.
다시 시도. 지금 뭔가 잘 못 읽어오고 있네요. 자, 한번 껐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글로그를 한번 열어볼까요? 글로그 괜찮은지? 어, 그럼부터 한번 붙여볼까요? 지금 HPT 문제네요. 아, 앞에 게 없기 때문에 글로그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뭔가 채집피 상태가 원활하지 않네요. 오늘 참 여러 가지가 참 안 받쳐줍니다. 여러 가지가 참 도움을 안 주네요. 컴퓨터 환경도 꼬이고, 이거 저거 다 안 받쳐줍니다. 자, 여기다가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위에 시나리오가 일단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걸 넣을 수가 없네요. 어, 이걸 하면은 앞에 맥락이 없기 때문에 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 공유돼서 잘 보이시죠? 김영우 대표님, 잘 들립니까? 목소리 켜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깔끔하게 잘 들리고 화면 공유 잘 잘 되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 됩니다. 지금 챗GPT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 다른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쪽에는 어떤지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예, 챗GPT 전체가 문제네요. 지금 다른 계정으로 해서 들어왔는데도 똑같습니다. 다른 계정에서 들어와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일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면서 다시 한번 자, 그래서 후속 번호를 잘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프롬프트에서 보셨죠? 자, 프롬프트에서 보신 것처럼 어, 중요한 게 뭐다? 이 후속 퍼널이 목적이 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그 캠페인을 할 때 유입을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에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이게 이제 랜딩 페이지가 1차 목표고 그다음에 2차 목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후속 퍼널을 통해서 2차 제안 자체는 그걸 통해서 이런 어떤 저는 이제 웨비나를 2차 제안으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2차 제안을 하는 거고 그 2차 제안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먼저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그 맥락 속에서 그러면 아까 스크립트를 그 스크립트에 맞춰서 그 맥락에 맞는 결과를 제안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랜딩 페이지, 자,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리드를 생성했어. 근데 이 리드는 예를 들어서 뭐 뭐만 리드야. 그리고 나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리드를 통해서 이게 1차 목표인 거죠. 1차 목표는 신규 리드를 생성했어. 그래서 이들은 따뜻한 고객들이야. 그다음 나는 2차 목표는 이들에게 최초 유료 제한을 할 거야. 유료 판매 제한을 할 거야. 판매 제한을 하는데 앞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나는 웨비나를 통해서 2차 판매 제한을 하는 게 목표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판매 제한하는 거에 대한 핵심은 뭐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첫째가 뭐냐면은 1대1
무료 코칭을 무료 코칭을 신청하고 1시간 예를 들어서 무료 코칭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무료 코칭을 신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뭐다? 2차 유료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차의 타겟을 대상으로 2차의 목적을 달성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나는 후속 퍼널을 운영하는 거야. 이 후속 퍼널은 4단계로 운영하는 거고, 이 후속 퍼널을 통해서 하는 목적은 뭐다? 1차 고객을 2차 제안의 행사, 그러니까 제안의 행사죠. 그죠? 이게 이제 웨비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대1 코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품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방문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거 가지고, 이게 이제 목표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회사의 어떤 2차 제안에 대한 뭔가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고, 나의 캐릭터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또 새로운 기회로 공감하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이걸 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는 뭐 에피파니, 브리지, 그 4차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 즉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를 시나리오를 에피파니, 브리지, 스토리 또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시나리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또 하나 더 스토리 대한 시나리오 등으로 작성 요청 해서 이렇게 만들어 요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면은 자 후속 퍼널 자체가 만들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뭐 나는 이거를 랜딩 페이지 각각 이제 랜딩 페이지죠 웹이죠 그죠 웹 다른 말로 랜딩 페이지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것도 뭐다 이 콘텐츠도 뭐냐면 어 아까는 요약이 나왔으니까 그 요약을 예를 들어서 나는 블로그 타입으로 아니면 친구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설명해 주듯이 편안한 이야기하듯 이렇게 이제 타입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면 세일즈 레터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아까처럼 뭐 5분 이내 영상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나는 이것을 문자로 요 페이지에 대한 링크죠. 그죠? 이 랜딩 페이지는 결국 독립적인 URL이 다 있으니까 URL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로 URL 첨부해서 뭐를 보낼 수 있다? 아니면 URL 첨부해서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문자 또는 카톡 아니면 그죠? 문자, 카톡, 그 다음에 메일 등에 어떤 거로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러니까 이 네 번 보내는데 네 번 다 문자로 보내도 되고 뭐 그거는 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등에 첨부해서 보낼 예정이야.
자,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훨씬 컨텐츠는 이제 촘촘하고 구체화된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다? 내가 이 랜딩 페이지의 1차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2차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후속 퍼널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하는데 이 후속 퍼널은 뭐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드라마 시퀀스다. 드라마 시퀀스 형태로 해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스크립트 구성 방식은 이런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후속 퍼널을 그 AI를 이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이 명확하게 되고 정확하게 요구되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좀 매력적인 그런 컨텐츠 기반이 나오고 그걸 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좀 정신을 차렸는지 아직도 정신 안 차렸네요. 예, 아마 오늘 한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챗GPT에서 서버들이 가끔씩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글록이 생각보다 글을 잘 써주는 것 같아요. 글록 3가 자, 여기서 한번 그런 걸 해볼까요? 아까 했던 걸 가지고 아, 글록 나는 B2B SMB 기업을 대상으로 랜딩 페이지에서 생성한 리드 콜드 웜 리드라고 합시다. 웜 리드를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할 거야. 웨비나에서 2차 제안으로 어, 터널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코칭, 무료 코칭과 한 시간 무료 코칭과 그 다음에 유료 2시간 교육 또는 코칭을 제안할 거야. 이 이를 이를 위해 잠재 고객에게 4단계 후속 퍼널을 4단계 시퀀스 후속 퍼널을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해. 이 시나리오는 러셀 브런슨의 에피파니 브리지 스토리로 구성해줘. 스토리의 톤앤 매너는 B2B, SMB 대표 및 C레벨 임원과 팀 리더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톤앤 매너로서 구성을 해줘. 어, 뭐, 잘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B2B SMB기를 위한 원 리드 대상으로 웨비나 후속 퍼널 시나리오를 러셀 브런슨 에피파니 브리지 스토리 구조로 갖고 4단계로 설계해 드립니다. 자, 이 스토리는 현장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SMB 대표 C레벨 팀 리더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토너맨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목표는 어, 자, 목표는 그들이 웨비나를 얻은 가치를 확정하고 무료 1시간 코칭과 유료 2시간 코칭, 교육 코칭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득력 있는 여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네요. 자, 1단계 신뢰 구축과 과거 이야기. 백스토리입니다. 배경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면 배경 이야기를 통하는 거는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나도 처음 너희들과 똑같은 대표님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랜딩 페이지에서 리드가 쏟아져서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 연결하지 않는 답답함을 겪었죠. 뭐 이러면서 이제 공감을 끌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갈등과 씨앗의 이야기 나오고 세 번째는 외부의 여정과 결과 네 번째는 새로운 기회와 행동.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다.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회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좋았어. 내가 기대했던 시나리오를 멋지게 작성해 주어서 마음에 들어. 나는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각 단계별로 어, 영상을 만들고 싶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원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줘. 나는 영상 제작의 경험이 어, 없는 점을 참고해줘. 그리고 영상의 시청자가 B2B SMB 대표 및 시 영업 마케팅 C레벨 임원 팀 리더라는 점을 고려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토론 매너를 반영해줘. 한번 볼까요? 좋아요. 시나리오가 마음에 닿았더니 기쁘네요. 자, 영상을 제작하는 원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드릴게요. 목적, 런타임 2분, 인사하며 미소,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그죠?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표정,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조금 수정하. 안녕하세요. 정장식입니다. 지난번 웨비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B2B SMB 시장에서 발로 뛰며 여러분처럼 매일 고객을 설득하고 리드를 키우는 데 힘써왔습니다. 잠시 멈추고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땐요.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촬영 팁까지 다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영상 찍으면 돼요. 영상 요즘 브루우 같은 경우를 가지고 하면은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얘가 영상 내 음성으로 그냥 만들어줘요. 자, 보셨죠? 그러니까 잠깐 공유 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후속 퍼널 자체를 정말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달라진 게 뭐다? 후속 퍼널은 절대 내가 일방형 푸시형으로 우리 회사 정보, 우리 회사 제품의 기능, 특장점 이걸 보내주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에피파니 브리지 스토리가 뭔지, 그 다음에 러셀 브룬스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 시나리오가 뭔지, 그죠? 또 스타 스토리 솔루션이라는 게 뭔지, 그런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건가
하고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생길 거고요. 그걸 다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에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가 학습돼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다 만들어서 더 마음에 드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저걸 갖고 조금 전에 이렇게 그걸 만들었잖아요. 자, 이걸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다른 걸로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죠.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한번 세일즈 레터처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영상 너무 마음에 들어. 고마워. 영상과 함께 이렇게 아래에 영상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세일즈 레터를 같이 첨부하고 싶어. 1편에서 4편까지 영상과 함께 어, 랜딩 페이지를 넣을 세일즈 레터를 작성해줘. 세일즈 레터의 톤앤 매너는 영상과 같은 컨셉으로 해줘. 그 영상만 덜렁 보내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그대로 세일즈 레터를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똑같은 맥락을 갖고 오죠. 자, 1편 신뢰 구축 이야기 세일즈 레터. 이 세일즈 레터를 또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넣고 링크해서 집어넣고 랜딩 페이지에 거기서 바로 영상 플레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밑에는 거기 따른 세일즈 레터까지 포함하면 이게 하나가 1편, 2편, 3편의 영상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못해서 못하는 게 나라는 거는 말이 안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핵심은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걸 기능적으로 접근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그죠? 어떤 용도로 만들 건가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자체, 그 컨셉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구성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후속 퍼널 자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한 볼까요? 51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은 어, 이 세일즈 레터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면은 후속 퍼널이 오픈율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광고를 통해서 차가운 고객, 콜드 리드를 생성한 고객을 세일즈 레터로 가면은 오픈율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나하고 뭔가 좀 이미 관계성이 만들어지거나 좀 신뢰감이 만들어지거나 한번 이런 어떤 접점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좀 데워진 고객들은 세일즈 레터 오픈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일즈 레터도 우리가 랜딩 페이지도 유입되는 고객의 온도에 별로 컨셉이 달라지고 그죠? 제한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후속 퍼널도 결국 고객의 온도에 따라서 내가 이 후속 퍼널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5편, 7편, 10편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3편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한 편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편은 아예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까 2차 제한인 웨비나를 하든 아니면 1대1 코칭을 하든 아니면
제품 체험을 하든 이게 더 고객들이 전환을 끌어내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러면 이 후속 퍼널이라는 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먼저 어,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쭉 후속 퍼널이라는 맥락을 쭉 하나의 흐름 속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속에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후속 퍼널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틀리다. 드라마 시퀀스의 목적, 그죠? 사이언필드의 목적,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뭐 이벤트로 보내는 저기 이벤트 할인 행사 이런 걸 보내는 브로드캐스팅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그럼 나는 목적이 뭐냐? 근데 대부분 우리는 새로운 리드를 생성하고 2차 제안을 할 때는 뭐다? 두 가지는 아니다. 바로 우리가 보내자는 건 드라마 시퀀스다. 근데 그 드라마 시퀀스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뭐다? 스크립트를 러셀 브랜슨의 에피바디 브리지 스토리,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 다음에 스타 스토리 솔루션 같은 이런 스크립트를 쓰면은 효과적으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다. 또 만든 걸 가지고 영상으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고, 세일즈 레터처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다 어떻게 가능하다?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이 지금 설명드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고요. 네. 이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내가 이 육성이라는 과정 자체는 오늘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의 하나의 육성, 새로운 리드를 생성하거나 했을 때 육성이지만 우리가 회사 내에 다양한 캠페인, 다양한 프로모션, 다양한 전략을 수행할 때 이 육성이라는 건 모든 과정이 다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적절하게 오늘 배운 그 관점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육성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방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 수강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의가 힘들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죠. 제가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자,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정말 오늘도 이제 잠깐 도입 부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정말 AI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됩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AI를 강의할 게 아니니까 정말 AI를 저희는 막 그 내 업무에 점점점 쉬워지고 발전될수록 우리는 이용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 제 다 제가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중요하게 만약에 퍼널을 한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 만드는 과정 또는 뭐 리드 마그넷을 만드는 과정, 오늘처럼 이렇게 후속 퍼널을 만드는 과정, 또 라이브 웨비나를 만드는 과정, 거기에 AI를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가장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뭔가? 이거 하나만 그런 것들만 찾아 쓰면 돼요. 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은 먼저 뭐가 중요하다? 내가 업무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 그다음에 컨셉, 전략이 먼저 있어야 그걸 가장 아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게 나와요. 즉, 제가 지금 이제 오늘 4주차까지 봤지만 결국 질문이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AI는 흐리멍텅하고 두리뭉실하고 별로 도움 안 되는 답을 줘요. 근데 질문이 명확하고 정확하면 정확한 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쓰냐 못 쓰냐의 우리의 핵심, 특히 이제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쓰는데 핵심은 뭐다? 결국은 그 문제는 내가 고객을 알고 그 고객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만이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질문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이런 이제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책을 4월 달에 준비할 거거든요. 한 달 내에 목차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AI 관련해 가지고 업무에 쓰는 것들에 대한 지금 책 쓰는 준비를 이제 하기로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 이어서 이 강의를 연속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I 관련해 가지고 책 쓰는 쪽에 좀 집중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 마지막이 이제
2차 제안을 할 때 어떻게 매력적인 제안을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속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